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0년도에 처음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차는 깡통차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깡통차였었죠. 제가 17년형 아반떼 AD인데 제일 아래 트림인 스타일 트림에서 이 인조가죽 시트랑 15인치 알로이 휠만 추가했던, 심지어는 자동 변속기도 아니고 수동 변속기 깡통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깡통차 풀옵션 만들기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자동차의 옵션들을 하나 두 개씩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총 14가지의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 깡통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깡통차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약간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동안 달았던 옵션이나 이런 했던 작업들을 지금도 실제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런 옵션의 필요성 정말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 이 비용은 부품값만 말씀드릴 거고요. 뭐 그거 하면서 샀던 공구 그런 거 제외하고 단순히 부품값만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이 작업들의 난이도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앞으로 더 힘든 작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들만 가지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별 하나부터 5개까지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달린 이 핸들 리모컨을 바꿨습니다. 사실 이 크루즈 컨트롤은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이 수동 변속기 차도, 제 차가 수동 변속기인데 이 수동 변속기 차도 크루즈 컨트롤이 될까라는 그냥 그런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꿔봤더니 결론은 작동은 잘 됐고, 근데 이거를 제가 타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잘 사용을 하느냐, 제가 이 크루즈 컨트롤을 작년 7월 정도에 달고 한 반년 정도를 운행을 하면서 한 3번? 한 3번 썼습니다. 고속주행이 제가 뭐 없는 편은 아닌데, 사실 저는 이게 자동차가 뭘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로 알아서 해주고 이런 거를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도 정말 완전 먼 거리, 장거리 갈 때 막 가고 있는데 그 구간 단속 구간 있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위에 차가 한 대도 없다, 그럴 때만 좀 사용을 하고, 사실 크루즈 컨트롤은 뭐 개인적으로 잘 믿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런 거니까, 크루즈 컨트롤 이거 뭐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크루즈 컨트롤 부품 가격은 42,000원이었었고 이 작업 난이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별 5개 중에 별 2개 정도? 이 핸들 풀기가 조금 어려운 거 빼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 많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포츠 기어봉. 원래 이 기어봉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순정 수동 기어봉이었는데 이거를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수동 기어봉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달려있던 순정 기어봉은 이렇게 좀 각이 져있고 좀 뚱뚱한 느낌인데, 이 스포츠 기어봉은 동그랗고 좀 작습니다. 그래서 순정 기어봉보다 변속감이 좀 가볍고 후진 기어 넣을 때 이 당기는 부분이 동그랗게 돼 있어서 더 편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부품 가격은 37,180원이었고 작업 난이도는 한 별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이 기어봉을 이 밑에 들어가는 그 아세이까지 다 같이 바꿔가지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거고, 사실 이 위에 요거 이 봉만 이렇게 돌려서 빼고 가죽도 그냥 뜯어내고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히 되게 고생을 한 거죠. 만약에 이 기어봉만 바꾼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별 1개짜리도 안 됩니다. 그냥 돌려서 빼고 다시 꽂으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트렁크 버튼. 이 트렁크 버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트렁크 버튼이 없을 때는 원래 트렁크를 열려면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열거나 아니면 이렇게 운전석까지 가가지고 이 밑에 있는 건 당겨갖고 이렇게 열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갖고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키를 제가 들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눌러서 그냥 열면 되니까. 근데 이 시동이 걸려있거나 키가 이렇게 꽂혀있을 때 이 트렁크를 열면은 뭐 예를 들어 막 짐을 들고 있어 막 그러면 짐 내려놓고 가가지고 저거 당겨갖고 또 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렁크 버튼이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트렁크 버튼 가격은 17,800원이고요. 작업 난이도는 한 별 3개 정도? 이게 트렁크 버튼 달고서 선 정리하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뭐 그렇게 막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생각보다 되게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깡통차인데 트렁크 버튼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강추 작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트윅스 흡기 필터. 이건 또 저희 그 구독자 정민우님께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달았던 건데, 이 흡기 필터를, 이 트윅스 필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바꿨었습니다. 이거를 달면은 뭐 출력이 향상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그게 어떻게 수치상으로 정확히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기분상 그 출력이 높아진 거 같은 느낌? 그냥 뭐 감성 마력이라도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요. 뭐 출력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일단은 뭐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민우님. 뭐 이거 하면서는 뭐 당연히 선물이니까 비용은 안 들었는데, 이거 새 거를 사면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새 거가 126,000원이더라고요. 상당히 비싼 그런 필터입니다. 뭐 작업 난이도는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열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빼고 다시 넣으면 끝나니까 거의 뭐 별 0.5개? 그 정도? 그냥 뭐 본넷 열고 이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빼서 넣는 그런 수고로움 그 정도? 그러니까 되게 할만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가 지금 영상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실내등이지만 이거 본넷 연김에 말씀을 드리면, 보조 배터리 에코 파워팩이랑 슈퍼 캐패시터 에코 파워 캡, 요거를 추가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보조 배터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체가 저기 있어요. 여기 운전석 밑에 보면은 여기 보이는 요 본체, 요게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게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인데, 원래 그 우리 블랙박스는 이 자동차 전기를 먹잖아요. 근데 그 선을 이 보조 배터리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30분 주행하면 완충이 되고, 그로부터 30시간 동안 이 블랙박스가 계속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주행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충전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저 블랙박스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는데, 혹시나 뭐 이게 주행을 좀 띄엄띄엄 한다, 뭐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다 하면은 뭐 사실 이걸로는 용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더 큰 거를 사야 됩니다. 이 보조 배터리 가격은 34만 원이었고요. 작업 난이도는 한 별 2개 정도? 이 보조 배터리 본체만 놓고서 이렇게 선만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본넷으로 이렇게 넣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할만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조 배터리 에코 파워팩 다는 영상을 보고 그 에코 파워팩 사장님이 에코 파워 캡이라는 그 슈퍼 캐패시터를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또 달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에코 파워 캡이라는 그 슈퍼 캐패시터인데, 좀 차량의 전기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고, 뭐 출력 향상, 뭐 연비, 뭐 여러 효과가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효과를 본 분도 있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본 적이 있고, 그리고 특히 노후된 차량에 조금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부품 가격은 뭐 이거는 저는 선물로 받았지만은 원래 새 거는 34만 원이고요. 작업 난이도는 별 1개? 그냥 이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선만 연결하면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내등, 그리고 화장등.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전구 색깔은 노란색인데, 요걸 LED로 바꾸고 원래 깡통차에는 없는 이 화장등을 천장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LED로 바꾸면 밝기가 훨씬 밝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제가 이 없던 화장등을 뚫어서 달았잖아요. 요거는 사실 잘 안 씁니다. 제가 뭐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거울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룸밀러로 이렇게 보고 그러지, 뭘 이렇게 이걸 열어가지고 이것까지 켜가지고 이렇게 거울 열어서 이렇게 보고, 사실 그렇게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옆자리에도가 뭐 여성분이 자주 타시는 분이시라면 화장등은 쓸모가 있겠죠. 이거 바꾸면서 들었던 가격은 24,420원. 이게 두 개 합쳐서고요. 이 LED 세트가 19,000원이고 이 화장등 부품이 5,400원입니다. 작업 난이도는 LED만 뭐 이 전구만 이렇게 바꾼다면 별 1개, 그리고 화장등까지 뚫어서 단다고 하면 별 한 2.5개 정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일단은 이 차를 이렇게 뚫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다 한 뒤라서 뭐 그렇게 좀 쉽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전선 작업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몇 번째야? 지금 보조 배터리 때문에 중간에 그 순서가 헷갈려. 하나, 둘, 8번째로 대망의 내비게이션.
정말 힘들었던 내비게이션 이거는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시리즈를 4개인가로 나눠서 올릴 정도로 진짜 오래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그 순정 오디오가 들어있었고 이거를 떼내고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했었는데 이 내비 없을 때는 저는 그냥 이 핸드폰으로 히맵으로 이렇게 놓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비가 뭐 별로 그렇게 쓸모가 있겠어 했는데 있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비 달면서 후방 카메라 작업도 했고 샤크 안테나도 달아서 DMB도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핸드폰 내비만 쓰다가 이 내비게이션 달고 나서 제일 편한 거는 핸드폰 내비 쓸 때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꼭 전화가 와요. 막 이렇게 막 서울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세 갈래 길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고 있는데 막 그때 전화가 와. 이럴 때 막 되게 막 환장하잖아요. 막 빨리 나 내비 봐야 되니까 끊으라고 막 그러고 끊었었는데 이거 다니까는 정말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하면서 들었던 부품 값이 59만 8천원, 뭐 내비, 트립, 마감재, 후방 카메라, 샤크 안테나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거의 한 60만원 정도가 들었었고 작업 난이도는 별 5개죠.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으니까. 이게 작업량 자체도 많기도 한데 만약에 이거를 하다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해놨던 거 다시 다 뜯고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이런 게 되게 좀 번거롭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다른 작업들은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하면은 되게 금방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되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우 힘들었어. 그리고 다음 9번째로 하이패스 룸미러. 이게 원래 달려있던 룸미러는 뭐 하이패스 뭐 이런 버튼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거울 기능만 있는 그런 룸미러였었는데 이걸 하이패스랑 ECM 기능이 있는 룸미러로 바꿨습니다. 이 하이패스 룸미러 달기 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꽂아가지고 다녔었어요. 저는 앞유리창에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는 거 싫어해가지고 요런 작은 하이패스 단말기 요거를 사가지고 여기 시거잭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안에 넣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게 여기 넣어놔도 인식은 잘 되는데 아주 간혹 이게 인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여기 넣어놨다고 해도 선이 막 이렇게 복잡하고 뭐 꽂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어진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속도로를 매일 타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꼭 필수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ECM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뒷차의 헤드라이트를 좀 눈이 안 부으시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원래 룸미러는 그냥 거울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많이 부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고서 그런 눈부심이 없어진 것도 좋았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새 거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중고로 샀는데도 중고 가격이 9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달만한가를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단말기 찾아보면 엄청 싼 거 많은데 뭐 굳이 이것까지 달 필요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작업 난이도는 별 2개 정도? 그냥 원래 룸미러 뽑고 이거 다시 꽂은 다음에 선 이렇게 위로 넣어서 실내등이랑 전선만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뭐 굳이 그렇게 그 돈을 주고서까지 달만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오르간 페달. 여기 보이는 오르간 페달, 원래는 이 엑셀 페달이 이 브레이크 페달이랑 똑같이 요런 페달로 옆에 하나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거를 떼어내고 오르간 페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페달 달면서 이 클러치랑 브레이크 이 패드도 알로이로 바꿨고요. 원래 순정은 이런 고무 패드가 달려 있었는데 이거를 떼버리고 이 알로이를 달았습니다. 이 오르간 페달 부품 값은 오르간 페달이 124,000원이었고 이 고무 패드를 알로이로 바꾼 거 이거는 6,270원, 그래서 총 13270원이 들었습니다. 이거 작업 난이도는 한 별 2개 정도? 이 패드 바꾸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이 고무 패드 띄어내고 알로이 페달을 그냥 꽂기만 하면 끝나는데 저 오르간 페달은 뒤에 있는 커넥터 빼고 원래 엑셀레이터 분리한 다음에 저 오르간 페달을 다시 꽂아주면 되는데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뭐 실제로도 쉽기는 해요. 작업 자체는 쉬운데 이 자세가 이게 막 이렇게 백드롭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야 돼가지고 자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 자체는 쉽기 때문에 별 2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세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12번째 앰비언트 라이트. 낮이라서 안 보인다. 여기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 광섬유 무드등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앞에랑 이 앞좌석 뒷좌석 도어까지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달았습니다. 이 무드등이 밤에는 이뻐요. 이렇게 은은하게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밤에 보면은 굉장히 이쁜데 문제는 이게 낮에는
굉장히 싼티납니다. 이게 앞에는 괜찮거든요. 좀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문 쪽에 보면은 이 끝에 마감도 좀 그렇고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 왜 공연장에서 이렇게 부러뜨리는 그 야광봉 있잖아요. 이렇게 흔드는 거. 그렇게 좀 이렇게 중간중간 볼록볼록한 게 뭔가 좀 싼티가 나요. 낮에는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다는 거. 이 무드등 달면서 들었던 비용은 뭐 광섬유, 뭐 LED 이런 거 다 해가지고 15만 9천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광섬유를 조금 여유 있게 사가지고 이 정도 든 거고 한 12, 3만 원 정도면은 차 한 대 할 수 있는 분량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작업 난이도는 별 4개 정도. 이게 막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냥 퓨즈박스에 전원선 연결하고 이렇게 광섬유를 여기에 중간중간 꽂아가지고 그냥 연결해주면 끝나는 건데 이 문 쪽이 이 광섬유가 엄청 안 들어갑니다. 이거 꽂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걸렸고 그리고 이 도어 쪽은 이 문짝도 뜯어내가지고 그 안에서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뭐 밤에 보면은 이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앞에 센터페시아 쪽 여기는 할만하거든요. 잘 안 들어가면은 그냥 몰딩 뜯어서 이렇게 하면은 쉬우니까 뭐 제 영상 보면은 나오는데 이 앞에는 할만한데 이 문 쪽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순서가 왜 이래? 13번째가 아니고 이게 12번째입니다. 뭔가 중간에 꼬였나 보다. 12번째로 아반떼 스포츠 18인치 휠. 여기 보이는 아반떼 스포츠 이게 18인치 휠입니다. 원래 달려있던 휠은 15인치 휠이었는데 이거를 18인치로 바꿨습니다. 이게 18인치로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좀 차가 커 보이죠. 근데 이거 달고 연비가 한 4km 떨어졌어요. 그리고 승차감이나 뭐 소음 그런 거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좀 좋아진 점은 안정적인 거 그리고 이쁜 거. 그래 이쁜 게 답니다. 이거 휠 바꾸면서 들었던 비용은 뭐 공구 뭐 그런 거 다 빼고 제가 저거를 중고 휠로 샀었는데 중고 휠이 저게 65만 원 그리고 저거를 바꾸려고 보니까는 타이어가 막 찢어져 있어가지고 새 타이어랑 얼라이먼트 뭐 이런 거 바꾸는데 또 54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19만 원을 썼고요. 이거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바퀴는 꼭 전문가에게 저처럼 막 혼자 바꾸면은 막 돈이 막 이렇게 2중 3중 또 들어요. 난이도는 한 별 3개 정도? 일단은 뭐 이게 바퀴를 바꾸려면은 그 자키 뭐 정확한 명칭은 잭이라 그러는데 그 차 들어올리는 잭 그것도 있어야 되고 토크렌치 뭐 임팩트 릴 뭐 여러 개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혼자 하기는 뭐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글로브 박스 등. 여기 보이는 글로브 박스를 열면 불이 나오죠. 이것도 원래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거를 등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별로 쓸데가 없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뭐 운전하면서 이거 몇 번이나 엽니까 이거? 뭐 간혹 뭐 꺼내려고 열 때도 있기는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 낮에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밤에 연다고 해도 이렇게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딱 비치면 잘 보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굳이 그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옵션입니다. 이 글로브 박스 등 가격은 4,960원. 뭐 가격은 되게 싼데 이 작업 난이도가 한 별 3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 이 아반떼는 이 글로브 박스 떼내고 그 안에 거 내장재 뜯어가지고 구멍을 뚫으려면은 이 기어봉까지 다 뽑고 이 내장재 다 탈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사 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다 떼가지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작업량에 비해 가지고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뭐 가성비는 아니야. 가격은 싸니까 이 작업량의 어떤 노동에 대한 그런 어떤 나의 보상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별로 그렇게 막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째 풋등입니다. 이것도 밝아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앞좌석 아래쪽하고 이 뒷좌석 밑에도 풋등을 달았습니다. 이 풋등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달았던 건데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밤에 보면은 되게 이쁘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풋등도 파란색으로 나오니까 되게 밤에는
밤에는 되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풋등 가격은 14,900원이었고요. 작업 난이도는 한 별 2개 정도? 근데 저는 이거를 시거잭을 잘라가지고 미등에 연결한다고 그래갖고 좀 오래 걸렸던 건데, 이거를 원래 그냥 파는 제품 그대로 시거잭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은 이거는 뭐 별 1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막 선이 짧고 그래가지고 그 연장하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뭐 작업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 깡통 아반떼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14가지 그 작업들을 부품 값만 다 더해봐도 260, 70만 260-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지금 공구값이나 재료값은 포함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300만원, 300만원이 뭐야? 거의 한 300, 350? 그 이상은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은 유튜버로 돈 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보통 우리가 자동차 용품이나 뭐 이런 공업사, 이런 자동차 관련된 거에 대한 공인비 이런 게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분명 이렇게 뭐 부품 사가지고 이런 DIY로 이렇게 직접 하는 게 분명히 싸기는 쌉니다. 근데 이거는 부품값만 생각을 했을 때고, 그거를 하면서 들어가는 노력,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 뭐 재료, 이런 거를 모두 종합을 해보면 사실 공인비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확실히 직접 해보면서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결론은 차는 전문가에게 뭐 제가 항상 뭐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동차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뭐 이런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1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자동차 작업들을 하면서 힘들기도 사실 많이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힘내라고 댓글로 응원도 해주신 덕분에 저도 재미있게 참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년도에도 또 열심히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열선 핸들을 구했습니다.